안녕하십니까. 무일주의 독특한 인생 그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볼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이랑 연관성이 있고요. 무일주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일주입니다. 무일주와 관련해서 제가 올린 영상들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요. 미리 참고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혼운부터 보죠. 결혼운에 관련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케이스가 있다고 언급을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내가 여자분들이 특히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데 남자가 내가 결혼하게 되는 상대방이 능력이 있으면 궁합이 잘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남자의 몸이 아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보살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궁합이 썩 안 맞는 건 아닌데 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2년, 3년, 4년, 5년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가 좀 더 강한 케이스가 많아요. 우울증은요. 특히 여자분들이 그렇습니다. 남자분들도 강하지만 여자분들이 특히 좀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봤을 때 도대체 어떤 사주 구조를 가진 사람과 인연이 되느냐? 이 여자분들에 특히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 일지에 축토, 유금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이하죠? 이 기축, 개축, 신축, 의류 이런 남자분들, 이런 일지를 가진 남자분들과 인연이 잘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축토는요, 무오, 그러니까 오화랑 축오 원진 형성이 됩니다. 원진 관계인데 결혼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결혼 전에 궁합을 봤을 수도 있을 텐데 꼭 원진 관계라고 미워하는 마음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오히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연애를 할 때는 애진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결혼을 하게 되면 원진끼리 결혼하게 되면 결국에는 갈라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안 맞아요. 한쪽에서 좀 성이 안 차거나 이 성격이 안 맞거나 그릇이 안 맞기 때문에 이 행복감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추구 원칙끼리 살면은. 그리고 이제 의류일주도 사실 무호일주랑 잘 맞는 일주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무호 입장에서 의류를 대할 때 무호가 조금 의류가 좀 괘씸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의류는 자기만의 색깔이 있고 자기만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또 편관일지라 좀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있는데 무호랑은 근본적으로 속성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공생관계가 되기가 좀 어려운 일주 중에 하나입니다. 무호랑. 그래서 무호랑 의류랑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요. 싸워요. 싸우고 또 의류가 조금 차가운 기질도 있어요. 약간 내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 좀 한 번에 팍 차단해 버리려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무호도 물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무호는 좀 이게 인성이 있기 때문에 좀 따뜻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화해를 하려고 하는데 의류는 화해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두 사람이 한 공간에 산다고 했을 때는 좀 갈등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맞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직장적인 거, 직업적인 거를 언급을 드리자면 직장인이든 예술 혹은 사업을 하든지 간에 자신의 탤런트 기질, 자신의 기질이 좀 돋보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모으는.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답답함을 느낍니다. 이게 좀 남들한테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게 전제로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탤런트 기질, 나의 숨은 기질, 그게 화술이든, 그게 뭐 어떤 요리 기술이든, 도구를 활용한 기술이든, 이 아니면은 좀 정신적인 부분 있잖아요. 정신적인 부분. 여기 이 글자가 좀 잘못 체크됐는데 정신입니다. 정시가 아니고
도구를 활용한 일이냐, 아니면 정신세계에 관련된 일이냐, 뭐 상담, 역학, 종교 있죠. 요런 그 어떤 분야이든 간에 자신의 그 능력, 탤런트 기질이 드러나는 일이어야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상당한 회의감과 그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무호일주인데 그냥 말단 직원으로 들어가서 시키는 일만 하면요, 미쳐요. 환장하게 됩니다. 이건 정신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정신 건강에 안 좋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말단 직원 들어가도 뭔가 내가 끝발이 있는 그런 일을 해야 성에 차고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기획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기획을 하는 사람이 그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내야 되는 그런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뭐 기획부서인데 아이디어 창출은 이 무호일주한테 맡겨라. 약간 이런 경우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9시에 가서 5시에 퇴근하는 일이면서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다면 참으로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돋보이는 일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부모한테 최고의 힐링은요. 그 다른 영상에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지만 사찰 방문이고요. 그냥 다른 거 뭐 모르겠어요. 막 쇼핑도 아니고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막 이런 물질적인 거에 가치를 잘 안 두게 됩니다. 그게 재성이 강하든 식상이 강하든 상관이 없어요. 인성이 강하든. 부호 자체 기질이 40대, 50대로 갈수록 있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본연의 가치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이제 내면적인 거 있잖아요. 본질적인 거. 아, 사회를 어떻게 될까?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해 있고 이 어려운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좀 본질적인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스스로.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사찰이라던가 종교적인 그런 활동도 도움이 많이 돼요. 꼭 불교가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불교랑 친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럴 거예요. 한번 주변을 돌아보면. 그리고 사찰 음식 있죠. 사찰 음식을 본인이 만들어 먹어도 좋고요. 요리도 잘합니다. 무울주 분들은 거의 열에 여덟은 요리를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래요. 기술적으로. 그 이런 요 칼 다루고 이런 것도 잘합니다. 꼭 어디서 안 배워도 그걸 취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가 살아있는 장소, 좋은 장소, 뭐 풍수적으로 기가 좀 좋다, 살아있다,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 사물, 상징적인 사물, 꼭 뭐 이런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무호는 그런 데 실증을 많이 느낍니다. 뭐 처음에 그런 거를 누구나 다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근데 특히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물질적인 거에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되는 보호입니다. 그 다음 그 슬라이드는 이 대표적인 한번 예를 가져와 봤어요. 좀 무호일주인데 이 구조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그 분석을 해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무호일주 구조에 따른 특성입니다. 글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보시면 가로로 해서 보시면 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무호인데 완전히 성향이 다른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무호, 신축, 기해입니다. 음, 일단 식상 생재는 잘 되는데 능력 있는 사주 맞습니다. 근데 지지에서 축우 원진이 형성이 되고 여기 해수가 있네요. 이 사람은 영적으로 되게 발달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이라 어렸을 때부터 아예 이 뭔가 영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일이 많습니다. 종교, 상담을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할 거예요. 이 사람은요. 아니면은 역학, 이 사주를 해도 잘 맞습니다. 잘 하고 잘 보고 또 맞아요. 또 체질에. 타로 이런 거 해도 되고요. 이 연기자 해도 돼요. 배우. 해도 잘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특히 이런 좀 뭐 약간 최민식 씨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파묘에 나오는 그런
캐릭터, 풍수, 마스터 같은 약간 그런 역할, 아니면 뭐 스님 이런 역할 해도 되고, 아니면 무당 역할 해도 되고, 그런 연기를 잘할 것 같아요. 아주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그 집안에 잘 흐르고 있는 그런 삼주입니다. 근데 배우자운은 어때요? 안 좋습니다. 배우자운은 안 좋고 헤어질 확률이 높고 혼자 사는 게 유리합니다. 이런 구조는. 그리고 친할머니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어떻게 아냐고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보는 방식으로 보는 거고요. 명리학으로는 이게 친할머니 유전자가 강하다는 건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봐야 돼요. 이건 좀 영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왜 이런 어떻게 그걸 아냐고 조상에 누구 닮았는지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보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어때요? 두 번째. 부호, 갑인, 경신이에요. 와, 이건 되게 강해요. 강한 글자들로 꽉 차시는 양의 기질이 강하죠. 강하고 여자일 경우에 어때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이 없는데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사람은. 돈이 많이 벌고 사업을 크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딱 봐도. 사업가예요. 사업가인데 보통 사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큰 돈을 만지는 사업입니다. 그쵸? 글자들이 범상치가 않아요. 또 무오이라 이게 갑인 경신인데 또 기토일간이라면 얘가 달라져요. 사업의 스케일이 조금 작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근데 이 무토의 무오라 이 내가 만지는 돈이 액수가 커요. 크고 대사업가의 운명으로 큰 돈을 만질 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약점 있죠. 건강적인 측면이 좀 약점이 있어요. 편관을 지금 이 가지고 있어요. 이 갑목이랑 임목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월주에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배가가 됩니다. 이게 편관을 잘 제어를 하잖아요. 지금 경금이랑 신금으로. 그런 건 좋아요. 재정적으로 이 명예적인 거, 사회적으로는 왕성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맞지만 건강적인 부분은 좀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어디가 막 아프다기보다도 잔병치레를 잘할 수도 있고 어디가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오래 갈 수가 있어요. 편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주를 관할하는 게 월주잖아요. 근데 이게 월주에 있기 때문에 한번 아파지면 아우 오래 가요. 어디 다치거나 이러잖아요. 교통사고 나면 막 오래 갑니다. 치료가. 그런 게 조금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재정적으로 봤을 때 능력적인 부분은 정말 최고에 가까운 사람이다. 아주 유능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영적, 종교 이런 감각이 탁월한 사람이고 그쪽 방향, 상담, 역학 이쪽으로 가면 되고 두 번째는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사업을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부동산을 해도 되고 건설을 해도 되고 뭔가 이렇게 사회랑 연관 짓는 그런 굵직한 사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체질적으로. 이런 사람한테 그냥 회사원 하라고 그러면 못해요. 답답해서. 나옵니다, 자기가. 한 1, 2개월 뒤에. 오늘은 무일주의 독특한 인생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